그걸 찍자마자 그 다음 날인가요? 예, 바로 이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바로 이제 공급을 한다고. 그렇죠. 네, 안녕하십니까. 이지팀입니다. 오늘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예, 오늘은 저희 달팽이 부동산의 김석준 소장님과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제가 시작하기 전에 예, 저희가 그 지난주에 방송을 두 개를 찍었거든요. 예, 첫 번째로 이제 삼성전자에 관해서 처음 이제 컨텐츠를 한번 찍었고요. 예, 그걸 찍자마자 그 다음 날인가요? 예, 바로 이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바로 이제 공급을 한다고 그렇죠. 또 신문에 난리가 났어요. 예, 야, 그거 보고, 야, 역시 소장님이 이게 뭔가 이게 예견을 하신 건가? 아니면은 뭔가 점지를 하신 그 건가? 흘러가는 흐름을 많이 네. 보고 있죠. 야, 그래서 소장님이 예, 좀 예측하신 게 대단하다라는 걸 딱 느끼는 찰나에 저희가 또 이제 국제학교를 찍었죠. 예, 국제학교를 찍고, 네, 그 다음날에 또 바로 새로운 소식이 나왔어요. 어떤 예. 소식이었죠? 인천일보에서 나와 있는 그 뉴스인데요. 네. 10월 중으로 우리 국제학교의 이순인 포리테크닉 스쿨의 이사회 회장, 그 다음에 총교장, 이렇게 손님들이 평택을 방문하기로 돼 있습니다. 아, 방문한다는 거는 예, 그러면은 뭔가 실사로 온다는 예, 거죠? 실사로. 본교에서 그 이사회에서 실사로 온다. 예, 야, 이거 좀 청신호인데요? 예, 야, 제가 그걸 딱 보면서 마치 짠 듯이 우리가 미리 그 정보를 예, 알고 이제 방송을 미리 먼저 이렇게 선방을 친 것처럼 마치 예, 했는데 몰랐습니다. 모르고 저희가 예, 주제를 그 소장님이 주제를 딱 정하시고 찍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두 개의 예, 뉴스가 다음날에 바로 신문에 나왔죠. 예. 자, 오늘도 아무튼 또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뭐 전화나 이렇게 많이 오시는 분들 중에서 반도체 평택 캠퍼스 5기 다섯 번째 공장이 착공을 했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착공했습니다. 삼성 관계자분한테도 제가 확인을 했고, 지난 주말에 제가 가서 사진을 몇 장을 찍었습니다. 그 설명을 오늘 드릴 겁니다. 아, 우리 직접 가져가시고 예, 현장에 가셔서 사진을 찍은 게 있으세요? 예, 아, 이제 컴퓨터 화면 보면은 이게 9월 3일이거든요. 예, 얼마 안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 안 된 날짜에 제목도 되게 심플해요. 이제 수장님께서 삼성전자 평택 캔버스 팹 5기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라는 예, 주제로 이렇게 포스팅을 한 게 있고요. 예. 한번 안내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사진 한번 쭉 내려주시면은, 네, 요게 이제, 요 사진이, 요거는 이제 4기예요. 예, 4기인데, 여기 보면 1번, 2번, 3번, 4번, 7번까지 제가 번호를 매겨놨거든요. 네. 건물을 딱 보면 잘 모릅니다. 저기 전체가 다 반도체, 예, 반도체 공장은 맞아요. 근데 실제로 반도체를 생산하는 팹은 안 보여요. 저 5번 속에 있거든요. 아, 5번. 그래서 네. 5번 속에 있어요. 음, 그래서 저기 1번은 뭐냐면은 1번은 4기의 그 복합동이에요. 복합동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 1기, 2기에는 복합동이 없었어요. 음. 그래가지고 반도체 공장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가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스를 공급하는 시설을 GCS라 그래요. 그래서 1기하고 2기 사이에 보면 GCS 동이 있어요. 근데 3기, 4기에는 그런 게 없어요. 저 복합동 안에 가스 공급 시설인 GCS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유틸리티도 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UT동이라 그래요. UT동이 또 저 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제가 이름은 들었는데 어떤 용도인지 뭐 CT동이라고 또 있어요. CT동이요? 예, CT동. 이름은 들었는데 제가 까먹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GCS, 유틸리티, 그 다음에 CT동이 1기, 2기에는 그렇게 다 노출이 돼가지고 이렇게 떨어져 있었거든요. 이거를 3기, 4기 할 때는 이렇게 박스에다, 건물에다 다 가둬버린 거예요. 어, 그래서 저기 복합동이 반도체 공장보다 높이가 더 높아요. 음. 폭은 좁아요. 길이도 더 넓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1번 표시가 4기의 복합동이에요. 그래서 그게 만들어지고 2번은 뭐냐면은 3기의 복합동이에요. 그래 복합동이 거기에 같이 붙어 있어요. 아, 3기 복합동이나 4기 복합동이랑 예, 같이 같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나중에 저게 다 끝나서 외부 판넬이 붙으면은 한 건물처럼 보일 거예요. 그렇지만은 3기 복합동, 4기 복합동이 따로 돼 있어요. 음,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보면은 저 앞으로 이제 삼성로를 지나다 보면 네, 제가 오늘도 지나왔거든요. 보이죠? 거기다 보면은 이렇게 구름다리가 하나, 두 개, 세 개가 있어요. 네, 있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저게 1기에서부터 4기까지, 4기가 지금 건설 중이잖아요. 네. 1기에서부터 구름다리가 다 연결이 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1기에서 만일 4기까지 간다. 거리는 멀죠. 몇백 메다 되죠. 그렇지만 외부로 안 나오고 저 구름다리를 이용해서 다 다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분명히 기억하기를 2기하고 3기는 구름다리가 밑에 하나, 위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저기를 자세히 보니까 하나, 둘, 세 개예요. 아. 예, 조금 다르더라고요. 야, 그러면 1기에서 혹시 내가 좀 업무를 보려고 이제 만약 예, 4기로 넘어간다. 예, 그러면 이제 뭐 밖에 나갈 필요가 없이 내부에서 다 이게 그렇죠. 연결이 돼 있는 거네요. 그거 생각해 보면 되죠. 반도체 공장은 클린룸이라서 먼지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만일 4기에 간다면 밖으로 나와서 들어가면은 먼지가 또 묻을 확률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저 구름다리를 그냥 이용해 버리면은 그럴 위험이 없겠죠. 야, 저는 구름다리를 지나가다 보긴 봤는데 예. 그 4기까지 다 연결되는지는 몰랐어요. 예, 그렇고 거기에 보면 아직까지 크레인이 철거가 안 됐는데 네. 무지막지하게 생긴 크레인이 거기에 그 다리를 이렇게 다 만들어가지고 한 번에 갖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런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4번은 네. 이제 그 4기 중에서 네. 북쪽 서포트 동이라 그래요. 그래서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는데 서포트해주는 역할, 그런 뭐 전기라든가 뭐 이런 그 역할들을 이제 4번에서 하고 음, 5번이 이제 화살표를 해놨는데 네. 사실 그 뒤에 네. 반도체 공장 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라든가 위성 사진을 보면은 3기, 2기, 1기를 보면은 반도체 공장이 크게 있는데 겉에는 이제 외곽선으로 약간 회색빛을 띠죠. 그리고 가운데 보면 새파랗게 지붕이 있어요. 음, 그게 반도체 팹이에요. 아, 파란색 지붕. 예, 파란 지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네. 4기 이 정면에서 아무리 들여다봐도 팹은 안 보입니다. 음. 사실 우리가 보이는 거는 서포트던. 아, 예, 그러니까 이제 건물 가운데 안에 이제 예. 중심이 이제 펩 공장이 있고 예,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는 서포트해 그렇죠. 주는. 완전히 그게 완전히 감싸고 네. 있는데, 사진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북쪽 서포트, 음, 남쪽 서포트, 가운데 핍이 건물이 연결돼 있는 것 같으면서도 떨어져 있어요. 아, 그리고 왜냐하면 서포트 네. 동에서는 대기 방지, 뭐 이런 거 하느라고 또 공조기, 에어컨, 뭐 이런 것들이 막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자연히 건물에 진동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음. 그 진동이 폐변 또 전달이 되면 안 되죠. 아, 그쵸. 그러면 네. 반도체가 예민한 네. 건데 생산되는데 또 불량이 날 수가 있는 거죠. 야, 이게, 그래서 6번까지가 이제 네. 서포트 동이고 네. 7번은 뭐냐면 저게 옥상이에요. 7번 옥상. 예, 옥상인데 네. 저게 뭐냐면 네. 대기 방지 시설이 들어가는 거예요. 대기 방지 예, 시설이요? 대기 방지 시설인지 반도체 공장이 이제 가동을 하다 보면은 네. 좀 안 좋은 연기라든가 뭐 가스라든가 이런 음, 것들이 오면 저기서 다 걸러주는 거죠. 아, 그리고 네. 3기 여기 2번 동그라미에 보면은 3기가 이제 공장을 가동할 때 제가 직접 뭐 사진도 가지고 있는데 저기에서 연기가 이렇게 하얀 연기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첫 가동할 때. 4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저기 4번이나 6번에서 연기가 날 거예요. 음, 그렇게 되면 이제 가동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음, 그게 아마도 내년 3에서 5월 사이면은 저기에서 연기가 날 거고 음. 조만간 7번에서 대기 방지 시설이 시작이 될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3번, 4번 이제 지금 표시된 이 예, 구간이 이제 어떻게 보면 내년 상반기 때 예, 빠르면은 이제 양산에 들어갈 수 있다 예. 정도 보면 되고 7번이 역할이 우리가 이제 흔히 주방에서 이렇게 요리할 때 주방 후드 있잖아요. 아, 그렇죠. 우리 예, 고깃집에 가도 이런 게 있고 약간 예. 그런 역할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아, 그런 거, 네, 그런 시설이, 대기 방지 시설이 네, 이렇게 사각형으로 다 뺑 돌아가면서 다 있습니다. 네. 예, 그게 다 갖춰져야 됩니다. 아, 그러면은 그리고, 예, 요 앞에서 이제 여기 삼성로가 이제 삼성 앞에 있는 거고, 삼성전자를 끼고 있는 큰 도로가 삼성로도 있고, 첨단대로도 있습니다. 음, 삼성로 첨단대로 예, 첨단대로는 이제 뒤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내려볼까요? 요게 네, 지난 일요일 날 오후에 제가 찍은 건데요. 여기 5기 현장입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부동산 지도에 보면 여기 6기라고 표시되어 음, 있거든요. 여기 5기입니다. 5기인데 여기에 크레인이 여러 개가 있고, 이제 가운데 한번 요거 좀 한번 표시해 주세요. 여기요.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렇게 누워 있는 거. 예, 이렇게 누워 있는 게 뭐냐면은 항탁이에요. 항탁이가 뭐냐면 네, 여기 이제 기초 공사를 하려면 전봇대처럼 생긴 pH 파일을 박아야 돼요. 우리 지난번에 그 방송에 한번 네, 보내드렸죠. 저걸 박는데 저 크레인의 역할이 뭐냐면 그 pH 파일이 이 굵기가 500mm짜리도 있고 600mm짜리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5기는 4층 폐비예요. 그러면 기초가 더 든든하겠죠. 그러면 이 파일이 더 굵어졌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 크레인이 pH 파일을 들어 올려서 세우고 항타기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면은 항타 때려주는 거예요. 음,
뭐 전기로 하는 것도 있고 뭐 수증기로 하는 것도 있는데 어떤 데 보면은 상탁에서 내리치면 쿵 소리가 나면서 연기도 풀썩 나요. 어, 저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아니, 제가 이거를 본 적이 있어요. 거예요. 예, 제가 그 소장님 사무실 앞에서 예, 사실 밥을 먹고 있는데 뭔가 막 쿵, 찍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지 하고 진짜 나가봤잖아. 나가보니까 그 그냥 이렇게 우리 이택지, 그 아까 예, 협택지였죠? 협택지 건물 지을 때도 이렇게 막 예, 하더라고요. 예,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희도 내일 12블럭에 협의자 택지 이제 착공하는데 네. 내일 파일 받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이 건설에서 제일 기초가 되는 과정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예. 뼈대를 만드는 거니까 제일 중요하고 예. 네, 여기 그게 시작을 반도체 한다. 공장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하가 없습니다. 지하가 없기 때문에 평탄 작업이 어느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표시를 하죠. 구조에 따라서 이 파일이 몇 개가 몇 메타 간격으로 만들어지고 저걸 박는 거죠. 음, 그래 박으면 이렇게 두부 위에가 조금 남는 게 남죠. 그걸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기초를 만들면은 오늘도 제가 현장에서 간 사진을 못 찍었어요. 칼럼이라고 해서 기둥이 조금 달라요. 이게 큰 트레로 싣고 오는 걸 제가 그 사진을 찍었어야 되는데 음, 그 기회가 저는 잘 아는데 사진으로 보여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음. 저걸 시작을 하는 진짜 그러면 혹시 지금 1기에서 4기 지을 때도 예, 이거를 이제 페이지 파일을 박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5기, 6기는 이제 4층까지 더 높게 올라가잖아요. 혹시 실제로도 봤을 때 두께 차이가 있던가요? 아직까지 파일이 안 들어와 있어서 아, 지금 크레인하고 네. 항타기만 들어와 있거든요. 아마도 이번 주간에는 그 파일이 들어올 것 같아요. 아, 그런 거 보면 좀 네, 알 것 같고, 네. 저한테 또 정보를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것도 아마 조만간 또 정보가 입수가 되면 또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가 다음 주 아마 방송에서 언급하지 않을까 합니다. 예, 네. 내려볼까요? 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다 같은 음,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여기가 네. 내부 도로예요. 내부 도로. 이 아, 도로를 지금 만들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쪽 말씀하시는 예, 거잖아요. 예. 네. 여기는 제가 반도체 공장을 지었을 때 이쪽에는 뭐 폐수 처리장 그린동이라든가 1호사 변전소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렇게 건설이 될 것 같고 여기서부터는 그건 것 같아요. 저기 저 반도체 팹인 것 같고 그 사이에 도로인 것 아, 같아요. 예. 이거는 그럼 삼성전자 전용 도로가 될까요? 그렇죠. 내부 어, 안에 내부 도로죠. 아, 예. 그러면은 이제 가운데 팹 전용 이제 반도체 팹 먼저 건설을 하고 예. 아까 말씀하셨던 서포터 등은 이제 그 후에 이렇게 예, 지어지겠네요, 순서가. 팹하고 서포트는 거의 같이 되고요. 먼저 그린동하고, 폐수 처리장 아, 그린동하고, 변전소 1호사동은 벌써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음, 네, 밑에 한번 보시죠. 네, 근데 가보니까 이렇게 깃발이 큰 게 녹색 깃발이 이렇게 펄럭펄럭 거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린동이라고 써져 있죠. 네, 그린동은 반도체를 생산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물하고 전기하고 가스예요. 네. 그런데 여기는 지금 그린동은 뭐냐면 반도체는 그냥 물이 아니에요. 공원 명수가 들어오면 그거를 초순수수로 음, 만들어요. 이 음. 초순수수는 물속에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만일 소순수수를 한 잔 먹잖아요? 배탈 납니다. 아, 예. 그리고 음, 일기 그린동을 했던 그 삼성 엔지니어링의 소장님하고 제가 아주 친해요. 지금은 몇 년 전에 퇴직이 하셔서 딴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요 위에 작은 그림이 보이는 것이 일기 그린동이에요. 음. 일기 그린동이 대부분 지하에 들어가 있고 그 관리하는 그런 것들만 컨트롤 그걸 하는 데만 1층에 있는데 2기, 3기, 4기를 하면서 이 그린동 규모가 몇 배나 커져 버렸어요. 근데 여기 5기에 가보니까 벌써 여기 밑에 이렇게 지하를 파가지고 그린동 공사를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림동을 제일 먼저 이제 공사를 시작을 하네요. 예, 그런데 이 네, 그린동이 폐수를 처리를 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삼성에서 지금 1, 2, 3기까지 네, 가동을 하는데 그 폐수를 처리해가지고 그 물이 외부로 나오면은 서정천으로 흘러가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화성 캠퍼스에서 반도체에서 물 쓰고 난 다음에 그걸 버리잖아요. 버리면 완전히 깨끗하게 해서 버리는데 화성 캠퍼스에서 물이 나오면 어디로 가냐면 오산천으로 흘러요. 근데 네, 오산천에서 뭐가 발견됐냐면 네. 수달이 발견됐어요. 아, 수달이요? 예, 수달이 발견돼 가지고 네, 삼성은 그 뉴스룸에 가보면 네. 수달 얘기 엄청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자기네는 반도체 그 공장을 가동하면서 네, 나왔던 그 폐수를 네. 그만큼 깨끗하게 정화를 해서 수달이 살 수 있을 정도로 아, 하니까
그렇게 뭐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식이죠. 아, 저도 이거 왠지 뉴스 봤던 것 예, 같은 수달 기억이 이거 나는데, 작년에 수달 네. 삼성에서 그 화성 캠퍼스하고 오산천하고 저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게 예. 수달이, 이게 1급 물에서 그렇죠. 산다는 예, 그 이제 수달인데, 예, 그 이제 공장에서 쓴 물을 방류를 했는데도 예, 1급 수에서 하는 이 수달이 발견이 됐다. 예. 아, 그래서 이 삼성에서는 네. 이게 공업용수를 자꾸 조달하기 힘드니까 재이용 시설이라 그래요. 음, 폐수를 정화를 해가지고 네. 뭐 허드렛물을 쓴다든가 연못을 쓴다든가 아니면은 아마 조금만 더 기술이 발전이 되면은 폐수를 처리해서 다시 또 현장에서 쓸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반도체 공장에서 물이 한 방울도 안 나가죠, 외부로. 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까지 갈 것 같아요. 물레방아처럼 계속 그렇죠. 쓰고 계속 쓰고 쓰는 막, 거죠. 그래서 일부는 뭐 화장실에 이렇게 뭐 그 음, 물을 이렇게 쓴다든가, 그 다음에 또 우리 여기 일기 앞에 보면 연못도 있어요. 음, 그런 연못을 쓴다든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 반도체 공장에 나와 있던 폐수를 재처리해서 우리 연못에서 연못을 하고 거기에 또 금붕어, 잉어 막 이렇게 살고 하니까 홍보도 되고 또 음, 물을 또 이렇게 많이 안 사와도 되고 음.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죠. 아, 그리고 재밌네요. 대만의 TSMC가 대만이 그 섬나라잖아요. 그리고 몇 년 동안 지금 가뭄이 심해서 반도체 공장에 쓸 물이 없어요. 굉장히 지금 어려워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이 그 재이용 시설이 좀 더 투자가 돼야 되죠. 음. 야, 쓰고 남은 폐수가 오히려 이제 반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정화를 할 수 있는 용도로 그쵸? 쓰여진다. 예. 아, 정말 재밌는 그래서 얘기인데요. 이 네. 그린동에 관한 얘기는 네. 많아요. 작년에도요, 삼성전자가 이 물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수원, 용인, 화성, 그 다음에 오산, 평택시하고 음, 어떤 그 협약을 맺었냐면은 그 저기 하수 종말 처리장 있잖아요. 하수 종말 처리장에서 그걸 정화하고 나면 물이 남잖아요. 그동안에 그거를 전부 다 하천들을 다 버렸거든요. 근데 그 물을 대략 한 45만 톤을 삼성전자하고 협약을 맺었어요. 음. 그래서 다시 한번 정화를 해가지고 공업용수로 공급해 주기로 삼성이 협약을 다 맺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삼성 우리가 평택 캠퍼스에서 5기, 6기가 4층으로 해서 지금 협력사에서 구인 광고를 오는 거 보면 8기까지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지금 5기가 4층이잖아요. 네. 그러면 1, 2층은 5기, 3, 4층은 6기라 부를 것 같아요. 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6기에 가면 1, 2층을 7, 3, 4기를 8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거 다 이용하는데도 공업용수는 충분히 확보가 된 것 같아요. 아, 4층까지 올라갔을 때 그 높이가 거의 뭐, 그러니까 어, 지금까지 1, 2, 3, 4기가 대략 한 네. 81m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2배 정도 된다 그러니까 엄청나죠. 대략적으로 이제 한, 150m 이상. 한 150m니까 아, 아파트가 한 개 동이 3m니까 3, 55, 네. 한 50층 넓이? 우리 EBC 정도 네. 그 높이가 되겠죠? 야,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그 컨트롤 타워가 이제 어떻게 그렇죠, 보면은 그렇죠. 나눠지면서 예, 층이 낮아졌잖아요. 예. 그때 이제 아쉬움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아쉬움을 많이 하고도 남을 만한 이제 그 랜드마크가 근데, 되게 되겠네요. 뭐, 그 컨트롤 타워는 이게 연면적이 크지는 않겠죠. 근데 이 연면적은 그렇죠. 5기는요, 계획이 661m예요. 지금 4기, 뭐, 3기보다 훨씬 더 크거든요. 그게 그냥 150m 정도 올라간다 하면은 굉장한 거죠. 661m면은 저 끝에서 끝까지 저거 뛰어라고 하면 저 못 뛰어요. 힘들어서 못 뛰어요. 또 밑에 한번 네. 보시죠. 요게 그린동에 지금 요게 지하 시설이거든요. 음, 이게 폐수는 지하에서 와가지고 지하에다가 가둬가지고 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언덕 지분 저 음, 부분도 지금 가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음, 평일날 가면은 이 좀 그래요. 음, 근데 일요일날 가면은 관리하는 사람이 좀 없어서 보기가 좀 음. 괜찮죠. 아, 이게 레벨 차이가 단차 구간이 좀 높네요, 생각보다. 높습니다. 지금 이쪽 도로가 고덕 IC 쪽으로 가는 첨단대로거든요. 네. 거기서 산을 올라가는 것처럼 조금 올라가야지 보입니다. 야, 우리 소장님 열정 한번 보십시오. 이 위로까지 올라가셔가지고 다 여러분들 정보를 전달해주기 위해서 그 팩트 체크를 해주시기 위해서 예, 직접 찍으신 사진이잖아요. 예, 그 다음 장 보시면 네, 더 확실히 보여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네, 이 도로가 음, 고덕 IC로 가는 음, 네, 첨단대로고요. 그 옆에가 이제 그 고덕 R&D 센터죠. 음, 저것도 제가 하나은행 지점장님한테도 지난주에 전화를 받았는데
삼성이 가져갔다면서요. 잔금은 쳤나요?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근데 잔금은 안 친 것 같아요. 어, 근데 LH에도 제가 직접 물어봤거든요. 가져간 것 같아요. 음, 확실하게 대답을 안 하긴 하지만은 음, 느낌이 있잖아요. 음. 근데 여기 도로를 빨간 깃발을 꽂아놨거든요. 이거 네. 꽂아놓은 지 꽤 제가 오래됐어요. 표기해 드릴게요. 잘 안 예. 보이실 것 같아서 이쪽이거든요, 이렇게. 여기 네. 현장에 가보면 빨간 깃발이 있고요. 파란 깃발이 있고 음, 노란 깃발이 있어요. 그건 이 도시개발을 할 때 빨간 깃발, 파란 깃발, 노란 깃발의 의미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 빨간 깃발은 뭐냐면 도로, 뭐 음, 이런 거에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짐작하기는 그리고 이쪽에 보면 이 잔디를 조금 없애고 여기를 하면서 네. 도로를 한 차선 더 넓히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어, 그리고 여기 네. 보면 약간 이렇게 방수포가 이렇게 돼 있는데 네. 높아요. 그죠? 이쪽에. 예, 그렇죠. 근데요, 여기를 가보면, 이 위에 반도체 공장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도로하고 여기하고 굉장히 높아요. 우리 음, 지금 사기는 삼성로하고 반도체 공장하고 음. 거의 같이 이렇게 보이자, 수평이죠. 예,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니에요. 이 도로하고 여기하고 적어도 한 20m? 한 음. 15에서 20m 정도 높아요. 왜 그렇게 차이를 뒀을까요?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레벨이라 네. 그러죠. 높이가 다른 거죠. 이쪽에 그러니까 음, 이 5기의 동쪽 편에는 4기하고 같은 음, 거죠. 근데 이쪽 끝에는 이게 1km가 넘거든요, 거리가. 그러다 보니 여기는 음, 그 LH에서 집안을 조성을 할 때 조금 낮았던 거죠. 음, 그러니까 공장을 기울어 질 수는 없죠. 네.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게 옆에 높아버린 거죠. 실제로 이제 건축 높이보다도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높아지겠네요. 그렇죠. 이 네. 도로에서 보면 적어도 네. 10에서 한 15m 정도는 더 높아버린 거죠. 음, 야, 이쪽은 또 도로 좀 확장을 하는 게 맞았으면 좋겠네요. 이게 이제 퇴근 시간에도 이 IC 방향이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에 차 엄청 예, 그리고 많거든요. 이제 고속 IC에서 오거든요. 그럼 여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음, 철골 공사가 시작이 되면은 이 철골이 여기 현장에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다 음, 외부에서 만들어서 트레일러를 싣고 오거든요. 그럼 고속 IC에서 오면 바로 들어가서 여기 음. 하니까 그러면 저기 4기나 3기 쪽에 교통이 조금 복잡한 건 아, 덜해지겠지. 그러겠네요. 이제 예, 그쪽으로는 이제 큰 차들이 이제 예, 상대적으로 안 다닐 수밖에 없으니까. 예, 아니, 제가 저도 고덕에 거주하고 있으니까 이제 보다 예, 보면은 찌라라 차들이 이렇게 멀리 싣고 가는데 정말 이렇게 신기한 것들이 예. 많이 어마하게 이렇게 많습니다. 다니더라고요. 예. 그리고 네. 이제 거기 마지막으로 동영상이 짧게 하나 네. 있는데요. 예, 제가 틀어볼까? 예. 스톱. 여기 이제 높은 데 올라와서 네. 찍었는데요. 요게 삼성 물류센터입니다. 요 이제 파란색 건물. 예, 파란색 건물이요. 네. 요 건물이 물류센터. 예, 그게 2018년인가 음, 마무리가 됐었던 거죠. 땅은 한 3만 9천 평 정도 되는 음, 거고, 어떤 부동산 지도에는 뭐 저게 뭐 철거돼서 없어지니 뭐 이렇게 나오지만은 지금 현재 공사하는 걸 봐서는 그럴 가능성은 없는 것 음, 같아요. 또 돈도 많이 들여서 음, 있고, 그때 마무리 공사할 때 인사사고도 있어가지고 음, 삼성이 비난도 되게 음, 받았는데 저걸 없앨 것 같지 않아요. 음. 저기에 대한 히스토리를 제가 들었어요. 1기, 2기를 했던 삼성물산의 그 수석 소장님이 저한테 가르쳐 줬는데 이게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저한테 얘기해 준 건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반도체를 만드는데 대략 한 1000가지의 이런 뭐 부품들이나 소재가 음, 들어간대요. 근데 그거를 통합으로 관리하는 물류센터가 없대요. 음, 근데 그런 것들이 어디로 들어오느냐? 평택항으로 들어온대요. 그럼 평택항에 들어와서 그 부품들이 어디엔가 물류센터에서 보관이 돼서 화성 캠퍼스에 음. 가고 기흥도 가고 온양도 가고 아산도 저기 탐정도 가고 평택도 써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다 물류센터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다 배분을 해준다고 저는 들었어요. 아, 근데 뭐 네.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무슨 가전이나 뭐 이런 물류센터를 이용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음, 있을 수는 있겠죠. 음. 근데 저는 그분한테 들은 얘기를 지금까지도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리가 있는 게, 그 평택항하고 고덕하고 가깝거든요? 지리적으로. 가깝죠. 예, 그리고 평택에서, 그리고 화성 기흥 위로 예, 가까워요, 예, 북쪽으로. 그리고 남쪽으로 이제 온양, 예. 아산. 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 네. 삼성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이제 화성, 그다음에 그 영통, 그다음에 기흥, 그다음에 가운데가 평택이고 네. 나머지가 이제 저기 저 온양하고 네. 탕정이잖아요. 네. 이렇게 돼 딱 가운데죠. 그리고 평택강에서 제가 고속도로를 해서 오면 고덕 네. IC까지 제일 빠르게 30분이면 와요. 맞아요. 예. 네.
예, 그런 역할을 저거 해서 제가 봐서는 저건 안 없앨 것 같고 네. 제가 이 언덕에 올라가서 자세히 보니까 여기 조금 뒤에요. 네. 조금 뒤에 보면은 좀 뒤로. 조금 뒤에 보면 여기 포크레인 작업을 하거든요. 포크레인 좀 한번 찍어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포크레인. 예, 네. 포크레인 작업을 하고 있는 음. 데가 이 물류센터하고 거의 경계 서로 앞에 지역이에요. 있던데요.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분명히 6기가 들어갈 자리예요. 음. 그러니까 6기 자리부터 이미 이렇게 딱 준비를 해 놓은 것 같아요. 아, 벌써 이제 6기 예, 부지까지 벌써 이제 이런 평탄화 예, 작업을.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어, 그래서 이거를 밖에서 그냥 단순히 보면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일기할 때부터 계속 그걸 다 네. 봐왔거든요. 현장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만 봐도 아 대충 저기는 뭐다 저기는 뭐다 이게 다 눈에 들어오는 거죠. 아, 그래서 이미 네. 삼성은 5기를 시작하면서 이런 데 지역까지 이미 준비가 그림이 다 그려진 것 같아요. 다 이미 생각을 머릿속에 해놓고 이제 다 예. 그려 나가는 거네요. 그러면 대략 여기가 5기고 여기가 6기거든요. 그 사이에 복합동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물류 지금 창고잖아요. 예. 물류센터. 물류센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진짜 반도체 이제 각 지역별로 예. 납품을 이제 하기 위한 또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평택이 반도체 산업하기 정말 좋은 도시고 요충지는 많네요. 예,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삼성물산 건품장이 여기에 있거든요. 음, 예, 이 동영상도 직접 찍으신 예, 거잖아요. 제가 찍은 거예요. 사실 이 동영상 하나만 가지고도 제가 설명을 한 시간도 할 수 있어요. 음. 근데 여기 지금 짧지만은 여기 지금 오기 준비가 한눈에 다 보여요. 딱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이제 그린동. 예, 그러니까 그린동이나 그린동입니다. 녹색 그린동 깃발로 이렇게, 예. 해가지고 딱 세우는데 아까 또 사진 보여주신 데고. 근데 네. 이제 5기, 6기가 컴팩트하게 지금 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린동하고 1호사동을 변전소를 기존 거보다 더 크게 해가지고 5기, 6기를 통합해서 한 군데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음. 그건 제가 조금 섣부른 생각인 것 음. 같고 왜냐하면 이게 2층짜리 폐비라면 가능하겠는데 4층짜리 폐비잖아요. 음. 그러면 폐수도 2배나 나오잖아요. 이 하나가 지금 감당을 못할 것 같아요. 아, 그렇네요. 그리고 이 뒤에 여기 지금 포크레 있는 쪽에는 아마 그린동이라든가 변전소가 들어올 것 같고 폐업은 이제 6기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겠죠. 음. 한번 영상을 한번 다 틀어볼까요? 예, 스토리. 이게 내부 도로예요. 내부 도로. 아, 지금 여기 예, 작업하고 있네요. 작업 지금 네. 잡석 다 깔아서 다 졌거든요. 네. 이 도로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표기되어 있는 여기, 예, 여기 그래서 롤러차가 작업하고 있고요. 예, 제가 보기에는 네. 이쪽으로는 이제 그린동이라든가 저 1호사 변전소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이쪽으로 이제 폐비 이제 건설되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네. 제가 이제 아는 동생한테 들었더니만 네. 이렇게 1호사동이나 변전소나 그린동은 파일을 안 박는데요. 어, 여태껏 박아본 적이 왜 없대요.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하로 조금씩 들어가고 이러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이쪽은 반도체 공장이니까 PH의 파일을 박는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확인했어요. 아니, 야, 우리 지금 협택이나 이택지어도 그래도 그때 음. 파일 박는데 아니래. 자기가 일기할 때부터 봤는데 그린동이나 1호사동에서 파일 박는 거는 못 봤대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예, 그린동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하를 파야 되니까 클리는 같은 그쵸. 지하 파야 예, 되니까 지하에서부터 이제 올라가니까 예, 밑에서 이제 받쳐주는 하중을 잘 잡아주는데 펫 공장 같은 경우는 지하가 없으니까 예, 파일을 잡아줘서 미리 이제 튼튼하게 잡아줘야 된다. 예. 그리고 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삼성전자는 네. 이 반도체 공장을 진도 7, 지질이 7이 나도 전혀 문제. 2017년인가 포항에 지진이 한번 네. 났었어요. 2018년인가 17년인가. 그때 당시에 진도 5인가 얼마 음. 이랬었어요. 그때 당시에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우리 평택 캠퍼스의 반도체 공장은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돌아갔어요. 음. 근데 저 멀리 있는 파주에 있는 LCD 그때는 LCD였어요. LCD 공장이 멈췄어요. 파주까지요? 예, 포항에서 지진이 예, 났는데 그 당시 파주까지? 그것까지 와, 영향이 네. 갔었던 거예요. 근데 삼성은 진도 7까지 하기 때문에 웬만한 지진으로는 끝도 없습니다. 음. 예. 그리고 여기 이제 올라가는 칼럼 기둥 같은 경우도 제가 언제 한번 오늘 기회가 딱 좋았었는데 바로 그 한 10m 앞에서 봤는데 제가 내비를 켜놓는 바람에 그 사진을 못 찍었어요. 다음에 또 나중에 예, 나가시죠. 한번 네. 알겠습니다. 맞아. 영상 예, 3편 한번 더 길죠. 맞아 보고요. 한 바퀴 이제 360도 수라님 쫙 예, 찍어주셨어요. 예. 그래서 네. 이게
다음에는 제가 좀 더 천천히, 요게 네. 일정표예요. 음, 일정표는 P5가 이제 네. 골조가 23년 10월 1일부터잖아요. 딱 맞게 맞아 떨어지네요. 예, 그래서 네. 지금부터 파일을 박으면은 음, 파일을 다 받고 골조를 세우는 게 아니라 음, 파일을 받고 기초로 하면 또 세우고 음. 계속 파일을 받고 파일 박는 게 거의 1년 걸려요. 예, 계속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 일정은 이제 발표한 거 10월 1일이니까 그 예, 일정은 다 지금 맞아 떨어지고 있고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일정표대로 하면 26년까지, 10월 네. 31일까지 네. 골조 공사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와, 그딱 3년. 3년이죠. 3년 남았어요. 야, 요거는, 그리고 예. 요거는 이제 제가 이거는 사실은 음, SBS 뉴스에 나온 걸 캡처를 했는데 캡처를 해서 제가 다시 만든 거예요. 음, 이거 여기는 지금 이게 3층짜리로 원래 돼 있었는데 네. 이게 4층짜리거든요. 야, 딱 빨간색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곳. 예, 원래 그러니까 사공장 같은 경우는 지금 2층까지만 예, 하얀색으로 표기가 2층이죠. 돼 있고, 5기, 6기는 빨간색으로 돼 있고, 이거를 아마 이제 7기, 8기라고 부르는 것 같다라고 그렇죠. 말씀하셨죠. 5공장이 지금 네. 4층이니까 하얀 부분은 음, P5, 음, P6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음, 부를 것 같아요. 네. 멋집니다. 이거는 이거 제가 이제 찍었던, 네. 저희 이제 국제학교 관련된 네. 사항이고요. 아마 오늘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건데요. 저희 이제 소장님께서 나오신 영상을 처음부터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더 재밌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네. 스토리가 있고, 삼성전자와 그리고 고덕신도시에 관련된 이슈를 저희가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다 방송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제가 이제 구독자가 그래도 이제 저희 소장님 덕분에 최근에 좀 많이 늘었어요. 제가 아마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오늘 6천 명이 돌파를 할 것 같은데, 네. 제가 이제 목표가 원래 올해 말까지 1만 명을 한번 네. 도전해보자 라고 이제 열심히 지금 영상을 다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제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지금 방송을 재밌게 보셨다고 하면은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또 저희 이제 다음 방송 예고 한번 해드려야죠. 지난주부터 삼성전자 이제 반도체 관련 소식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도 삼성전자 소식을 하나를 더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영상이 올라가고 이제 그 뒤에 제 금요일 날에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의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